자, 여기 3번이에요. 129쪽에 3번. 절대값 1개짜리야. 129쪽에 3번이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자, 절대값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랬어. 그냥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도 있고. 그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면 마이너스가 달려서 양수로 나오는 거야. 얘가 양수거든. 그쵸? 그래서 이 x 플러스 1이 언제 양수인지 언제 음수인지를 알아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니까 우리가 구간을 나눠줄 때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 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것 같아. 괜찮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야 되지. 왜냐면 그때마다 생김새가 다르거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여서 절대값을 벗을 때 그대로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가 0이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같은 거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음수여서 절대값 기호를 벗을 때 부호가 바뀌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열심히 풀어내시는데 여기서 이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내가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풀게요 하고 이제 풀었는데 x가 3보다 작다가 나왔단 말이야. 이 부분을 해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여기만 답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부등식을 푸실 땐 얘가 최종 답이 아니라 얘랑 얘를 연립해서 답을 쓰셔야 된다. 이게 답인 거야. 그치. 다들 잘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열심히 풀어낸다고. 맞아? 왜 이렇게 숫자 이상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5x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x 5. 그럼 봐봐. 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7분의 5보다 크다가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가정한 x값은 답이 아닌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을 때는. 나 뭐 잘못 풀었니?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이 얘만 답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4, 2, 에 배우신 것도 기억나죠? 이걸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저거. 근데 봐봐, 너네 이거 안 헷갈리겠는지. 얘기해봐. 근데 여기서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왜 연립했어요? 아씨. 그래. 잘못 풀었다, 내가. 입을 반대로 벌렸죠? x가 3보다 크다지? 여기가 답인 거야.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쪽도 해가 나오거든. 이것도 기억나니? 이것도 할 수는 있어. 너네 2 안 거슬려? 거슬리지 않아, 이거? 절대 그냥 벗길 건데. 2를 이렇게 넘겨놓으면 돼. 2는 넘겨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양변에 2분의 1 해서. 근데 이 상태로 4이 쓸 수, 이게 부등호 방향이 4이긴 하지. 그치? 이 상태로 4이 쓸 수 있겠어?
그냥 이 부분을 마치 1이나 2나 3이나 4나 5 같은 상수로 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단 거 하나, 여기다 마이너스 안 단 거 하나 써놓고 요 사이에다가 x 플러스 1 넣는 거거든. 물론 되는 사람은 이걸 해도 돼. 근데 이게 헷갈려. 자,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애초에 원래 A는 B는 C꼴 풀 때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어서 요 둘이 연립하는 거지. 그지? 원래가 양변의 2배. 결국에 이 부등식 푸는 거거든. 그치? 이게 없지만. 그래서 봐봐. 뭐가 헷갈리는지 보여줄게. 아, 저 밑에 거, 오른쪽 거 푸는 거다. 뭐, 어쨌든.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잠깐 기다려야 돼. 저게 최종 해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풀어볼게. 양변의 2배 하고, 근데 사실 이 부등식이 저 왼쪽에 있는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니들도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을 풀어봐서 알잖아. 이게 답이 아니잖아. 그치? 운 좋게 연립했을 때 답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게 답이 아니잖아.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두 부등식이 관계를 봐야 되잖아. 니네가 이렇게 답을 얻어냈어. 5분의 7보다 크다 하나랑 3보다 크다랑 답을 이렇게 얻어내긴 얻어냈어. 오케이? 근데 어디가 답이냐고. 여기야? 여기야? 아니면 전체 다야? 그치, 지금은 그렇지. 공통부분이 답이지. 보통 공통부분이 답일 때가 많아.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다 답일 때도 있어. 진짜로 다 답일 때도 있어. 공통부분뿐만 아니라 다 답일 때도 있어요. 가끔. 이 방법이 뭐 완벽한 방법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쪽이 상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7번처럼 절대값이 2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이가의 같은 방법은 없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의 본질에 충실해서 부등식을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살짝 리뷰들을 하면서 갈 거예요. 자, 결국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하는 건 x의 값이 몇일 때? 2일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하는 건 x 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수직선 상에 마이너스 3이랑 2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부등식을 처음에 이 부분에서 한번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줘야 돼. 그때마다 절대값 애들이 나오는 모양이 다르거든. 아시겠어? 그럼 1번 구간에서 또 2번 구간에서 또 3번 구간에서 부등식을 풀 건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일 때는 고려하지 않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x가 2일 때는 고려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통 오른쪽으로 뻗어갈 때 이코를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여기 붙여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반적인 표현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부호 판단을 해서 꺼낼 거야. 그냥 x가 마이너스 4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보시면 돼.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음수죠.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3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음수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음수입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뭐 이런 거 풀어내는 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데. 풀었지? 얘가 답이야? 아니야. 저기요, 저는 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이제 풀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그럼 최종 여기만 정답이라고 해야 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답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좋은 정수 있잖아. 0 같은 거? 0 같은 걸 여기다가 잠깐 넣어서 부호 판단하는 용도로만 써. 부호 판단하는 용도로만. 요거 음수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죠. 그냥 나오고 푸시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걸 다 답으로 쓰면 안 되고 제가 마이너스 3이랑 2 사이에서 해를 찾아봤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답으로 써야지.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자,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구간에서 정의한 x값이랑 내가 찾은 x값을 연립하고 있는 거지. 부등식에서 연립하는 행위는 공통부분을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당연히 둘 다 양수일 거야. 수순이 그렇지 않니 원래? 요거 쭉 풀어내는 거는 여러분들 잘 하시고, 근데 봐봐. 나는 지금 x값이 2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해가 뭐 나왔어? 아니 생뚱맞게 이쪽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구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해가 안 나와.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이걸 대답하시는 거야.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7보다 크거 나왔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확인을 하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자, 1번 해 그려보는 거야. 봐봐. 요게 1번 해지. 그치? 그리고 2번 해 그려볼게. 2번 해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죠. 공통 부분 있어, 없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구간 자체가. 내가 처음에 왼쪽에서 풀고 오른쪽에서 풀었는데 얘네가 어떻게 공통 구간이 생기겠어. 그치? 이 최종 답은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답이야, 다 답. 이건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지. 아시겠어요? 이 사이에 있는 x값을 넣어도 저 부등식은 성립하고 이 사이에 있는 x값을 넣어도 저 부등식은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둘 다 답으로 쓰는 거야.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야.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함정에 빠져. 알겠어? 오케이. 하여튼 뭐 절대값은 이제 1개, 2개짜리 요런 게 기초고 제1고에는 매년 나온다. 그 다음 개념 52번 2차 부등식의 해도 여러분들 잘 풀어 오셨는데요. 몇 개만 좀 같이 보고 가죠. 135쪽으로 오셔서 이게 내가 사이 가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배울 개념 53번 때문이거든. 자, 일단 보자. 뭐뭐 풀어볼 거냐면은 39, 42, 46, 47 이렇게 4개 풀어볼게. 특히 얘들아 39,
19번이랑 42번처럼 중근 갖는 걸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아, 이거 중근 아닌가? 중근 맞지? 봐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1차식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잘 들어봐. 중근 갖는 거랑 허근 갖는 건 그림으로 푸는 거야. 다시. 중근 갖는 거랑 허근 갖는 건 그림으로 푸는 거야. 자, 얘가 x-8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얘가 0보다 작은 곳을 찾아달래. 2차 함수로 찾는 거야. 자, 이 2차 함수는 8, 여기 꼭지점인 함수죠? 아이고. 뭐 y축 이런 데 있을 거고.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양수인 곳 찾아달라 그랬어? 음수인 곳 찾아달라 그랬어? 음수인 곳 찾아달라 그랬지. 요 시계값이 음수인 곳은 요 y값이 음수인 곳 찾는 거야.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에 지금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거고요. 보통 완전 제곱식은 음수로 만들 수 없지. 그쵸? 근데 8일 때는 어떻게 돼? (0이지) 그치? 근데 지금은 0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42번 보란 말이야. 부등호 반대로 돼 있는 거 하나 풀고 싶은데 없나? 일단 보자. 아, 내가 이제 저학년 가르칠 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얘도 보면 3x-1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 이제 그려낸다고 치면 혹시 3 꺼내니? 이렇게 꺼내서 푸는 게 좋아? 아니야? 그냥 저 상태로도 꼭지점 잘 찾을 수 있어? 알았어. 그럼 얘는 3분의 1, 0이 꼭지점이지. 뭐 x축 이런 데 있을 거고 y축. 사실 y축이 별로 도움이 안 돼. 부등식 풀 때는. 그쵸? 0보다 큰 곳 물어봤어요? 작은 곳 물어봤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 그지? 그럼 여기 괜찮네. 0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여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치? 이 문제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괜찮아, 안 괜찮아? 다 괜찮기 때문에 답은 모든 실수인데 요거 한번 대답해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0보다 큰 곳만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다 0보다 큰 곳이니까 괜찮죠? 그치? 근데 여긴 답으로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그것도 좋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보통 많은 책에서는 이렇게 써놓는데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완전 맞는 거야. 서술형에서 저 위에 것처럼 써도 맞게 해줘요. 괜찮아? 굿. 그 다음에 살짝 정리하는 거. 46, 47 봐봐. 아, 사이가이가 한 개도 없네? 47 사이가인가? 아, 이것도 예제 아주 좋아. 자, 약속이야.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기로 약속해, 우리. 왜냐면 얘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하면은 어떤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고 어떤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계속 아래로 블록으로 맞추자고. 오케이.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x 절편 같은 걸 찾을 때 여러분들은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지 마시고요. 그 전에 그냥 판별식부터 확인을 해. 왜냐면
어차피 이거 근해 공식 쓸 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하면 어마무시한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럼 판별식이 음수면 이 2차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으면 2차 함수의 x 절편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의 x 절편이 없는 그림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x 절편이 없어야 돼. 아래로 볼록한데 x 절편이 없어야 돼.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붕 떠 있는데 D는 음수야. 알겠어? 붕 떠 있는데 D는 음수야. 알겠지? 0보다 지금 큰 곳 물어봤니? 작은 곳 물어봤니? 큰 곳, 그지? 큰 곳. 우리 이거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럼 다 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붕 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모든 실수라고. 됐죠? 47번도 한번 봅시다. x랑 1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가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근으로 x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잖아. 근데 0보다 큰 것 물어봤어? 0보다 작은 것 물어봤어? 0보다 큰 것 물어봤죠? 0보다 큰 곳은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곳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좀 유치하게 가에라고 외웠죠. 맞아요? 그럼 봐봐. 가에를 쓰는 방법은 작은 근 쓰고 큰 근 쓰고 작은 근보다는 작고 또는 큰 근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일단 그리고 자, 마이너스 2가 첫 번째 절편, 그 다음에 3이 두 번째 절편이지. 근데 0보다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빨간색을 대답해야 되지 않니? 우리 여기다 받침도 넣고 풀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 마이너스 2랑 3에 4이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부등호 종류는 얘랑 맞추면 되니까 안 헷갈릴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유치하게 이렇게 배운 거지. 4, 2. 맞아요? 4, 2를 쓰는 방법은 작은 근 적고, 그러니까 작은 근을 먼저 적는 습관을 들여. 작은 근 적고, 큰 근 적고, 아까는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고,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사이에 x를 넣으시면 돼. 알겠어?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보자. 자, 잘 들어라. 아, 이렇게 멀리 있니? 에이. 야, 얘. 근 보고 역추적하는 거야, 부등식을. 알겠어? 근 보고 원래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역추적을 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2랑 3이 x 절편이어야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 근이 사이야 가야? 사이죠. 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가르친 거야, 이것 때문에. 되겠어? 0보다 작은 거 물어보면 해가 이렇게 나오거든. 됐지? 자, 이거 봐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경계값 역할을 했다는 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일단 x 절편이었다는 얘기고, 맞아요?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가해야 사이야? 가해, 기역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부등식을 쓰는 거야. 알겠어? 0보다 큰 것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 놀랍게 이게 개념 53번 설명 다 한 거야. 136쪽 설명 다 있어요. 어이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x제곱의 개수를 일로 줄 때가 많아. 오케이? 근데 가끔 x제곱의 개수에다가 장난질을 쳐놓거든? 너네 내 말 들어봐. 물론 이 함수도 1과 3이 절편인 함수지만 이 함수도 1과 3이 절편인 함수잖아. 그치? 잘 들어봐. 이게 0보다 크다를 물어보면 1, 3이니까 왼쪽, 오른쪽 대답하면 돼.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다시.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1, 3이 절편이니까 0보다 큰 거 물어보면 왼쪽, 오른쪽 대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가해가 돼요. 맞지? 근데 얘 한번 풀어보자. 얘 한번 풀어보자. 자, 봐봐. 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야? 위로 블록한 함수야? 위로 블록한 함수야. 그쵸? x절편이 여기 1, 3이 딱 찍혀 있는데 0보다 큰 곳이 왼쪽, 오른쪽이야? 가운데야? 가운데지. 0보다 큰 곳이 이 가운데죠. 그럼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맞아? 가해가 안 되네? 그치? 가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부등호랜다. 최고창의 개수를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이거 사이야, 가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내 말 들어봐. A에 x-2, x-5는 0보다 작다를 풀었는데 니네 지금 이해 잘하고 있어서 아마 이해할 거야. 풀었는데 원래는 뭘로 나와야 돼? 사이. 근데 답 이렇게 나왔대. 사이여야 되는데 원래 답이 가해로 나왔대. 오케이? A는 뭘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겠어? 하율이 이해돼? 오케이. 자, 자, 제가 지금부터 체크하는 거. 지금 풀어봐요. 4개. 쓱 풀고 쓱 맞추고 쉬자. 아주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할 거야. 자,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사이가해를 안 쓰실 거면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결국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이 되는,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이 되는 이런 숫자들은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더라.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쵸? 과연 0보다 작은 곳을 물어봤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0보다 큰 곳을 물어봤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판단을 하셔서 0보다 작은 곳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지, 이렇게 푸셔야 돼. 알겠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니 얘가 사이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이로 쓰자 이거지. 오케이. 자 57번 마이너스 2랑 5가 이 부등식의 경계값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소리고 이거 가야 사야? 그렇지. 그럼 기억 모양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1번이야. 얘들아 잘 들어봐. 1이랑 6이 이 부등식의 경계값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1이랑 6이 근이었단 얘기거든. 그럼 중학교 3학년 스타일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 6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부등식이지만 그냥 방정식처럼 바라보자는 얘기지. 그럼 연립하면 35 플러스 5a는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고 마이너스 7을 넣어주면 b 값이 6이 돼버리네. 그죠? 이게 중3 스타일. 우리 고딩은 어떻게 하죠? 이 1이랑 6이 두 근인 거지. 그럼 이건 뭔가? 두 근의 합이네. 너네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하니?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a.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해? a분의 c. 그치? a분의 c라고 배웠지. 공식 자체를. 그래서 b가 6인 거야. 얘들아 이 근계관이랑 이 판별식은 있잖아. 근의 공식보다 항상 먼저 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근을 대입하는 것보다 먼저 쓰는 거야. 자, 라스트. 63번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이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니? 괜찮아? 합이 괜찮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16. 요건 부호 안 바꾸는 거지. 이게 두 근의 곱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서 a를 곱해주면 16은 8a. a 몇이에요? 2.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2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b가 4가 나와요.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거야.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아? 오케이. 자, 쉬시는데 혹시 2차 방정식의 근계관 까먹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너는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도 배웠지? 그것도 이제 나오면 내가 또 써줄게. 자, 쉽시다. 8시 5분, 8시 20분까지 쉬세요. 모든 x에 대하여 임의 x에 대하여 뭐 또는 x값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1단원에서 항등식 배울 때 자주 보던 문장이죠? 그치? 자, 항상 이 2차 식을 0보다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찰이야. 오케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가 계속 양수가 되려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위쪽에만 그려져 있으면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러면 두 가지를 결정하시는 거야. 일단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고, 그 다음 지금 이 2차 식이 근이 있니 없니? 그쵸? 이거 근 없는 모양이죠. 그럼 판별식은 허근일까 중근일까 실근일까? 허근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 달래. 오케이? 그러면 둥 떠 있어도 괜찮겠지. 항상 양수인 거니까. 그죠? 근데 0도 되는 거니까 얘가 잠깐 0은 돼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인 거고 판별식은 허근 또는 중근.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어떤 2차 함수가 어떤 2차 식이 항상 0보다 작게 만들어 달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 아래 부분에만 그려져야 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위로 블록해야 되는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고 허근 이렇게 푸시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네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아래쪽에 그려져도 되고 잠깐 0이어도 되고 위로 블록하면서 허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그 개념 54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용어 하나만 배웁시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돼 있지? 여기에다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써봐요. 되게 많거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 용어니까 좀 알고 있자. 학교에서 혹시 쓰실 수도 있잖아?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한 딥한 얘기는 여러분들 공통수학 2 2단원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요거 4개 배우신 거야. 절대 부등식 4개. 사실 1개지 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뭐 A가 양수고 D가 음수다, A가 양수고 D가 음수다, 뭐 A가 음수고 D가 음수다, 또 이쪽에 있는 뭐 A가 음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애들은 외우는 걸까? 아니야, 외우시는 게 아니야. 그렇지?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푸는 거야. 그림을 파악해서 푸는 거야. 자, 69번 보세요. 사실 요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좀 필요 없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자, 69번 봅시다. 제가 볼게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이 문제의 주제에 대해 나와 있어.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커야 되죠. 그럼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고 허근만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음수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럼 봐봐.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니네 전개에서 사이 가해는 잘하니까 내가 이런 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너네 절대값 k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너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풀죠. 그쵸? 자, 얘도 어때요? 잘 봐요. 제곱이 지워지면서 뭔가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는 느낌. 이거 어때? 이것도 이해되세요? 그렇잖아. 제곱해서 4보다 작아지는 친구들은 수직선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풀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70번 봅시다. 자, 얘는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좋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그럼 또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붕 띄워 달라는 얘긴데 얘네들은 0에 이렇게 받침이 붙어 있으니까 잠깐 0이어도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런 친구들은 허근뿐만 아니라 중근도 괜찮아.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뭐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만큼 통째로 C로 봐주셔야 되지. 오케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K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개인적으로는 너네 이부등식 하나 외웠으면 좋겠거든. 이부등식 하나 그냥 외웠으면 좋겠거든. 너네 완전 제곱식 0보다 작을 수 있어? 완전 제곱식은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복소수를 다루는 것도 아니거든, 이제. 그럼 얘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몇일 때? 0일 때. 다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니? 안 돼. 그럼 얘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가 0일 때. K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말고 아무거나 넣어봐라. 절대 0보다 작거나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쵸? 난 너네 요거 하나 외웠으면 좋겠어. 되게 당연한 문장처럼 보이게.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2번은 이제 니들이 K의 개수의 그 부호까지 결정해야 되거든. 71번, 72번 두 개 해보실래요, 지금?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야. 어떤 2차 방정식이 어떤 2차 함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돼. 자, 71번은 이 2차 함수를 0보다 키워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림을 만드셔야 돼. 그러면 이 K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허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 2가 달려있는 경우엔 여러분 짝근의 공식도 쓰시지. 맞아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K로 묶어주시고, 잘 봐. 이젠 이런 2차 부등식의 풀이가 그냥 한 줄로서 끝나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4, 2로 딱 보이셔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얘까지 2차 함수로 그려서 풀기에는 좀 문제가 헤비한 느낌이 있죠. 되겠어요? 근데 얘가 답은 아니야. 자, 이렇게 연립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연립해봤자 공통부분은 얘입니다. 괜찮겠어요?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랑 합쳐봤자 여기지. 그쵸? 그럼 두 번째,
얘들아, 이제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건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 K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밝혀져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부호를 바꿔서 풀어도 되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 지금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2차 함수가 여기에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아래로 볼록하면 되겠어? 안 돼. 아래로 볼록하면 있잖아. 내가 2차 함수를 아무리 잡아 당겨도 언젠간 이렇게 0보다 큰 곳이 생겨요. 그죠? 이런 그림은 안 되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잠깐 0이 돼도 이 문제. 이 문제 잠깐 0이 돼도 되고. 되겠어? 그럼 이게 지금 위로 볼록한 모양이니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니? 위로 볼록한 모양이니까 이 최고차항의 계수 K는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음수 굿. 그 다음에 판별식 자체는 이제 중근도 되고 허근도 되는 거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를 했을 때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야. 봐봐. 이거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 이거 어떻게 0보다 작게 만들어? 안 된다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K값이. 알겠어? 내가 사이, 가이나 이런 부등식을 조금 외우는 걸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네들 풀이 과정 속에 딱 한 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나셔야 돼요. 좋아요. 넘기면 개념 5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사실 얘가 나는 이 단원의 메인이라고 생각해. 자, 잘 보자. 그냥 어떤 강사들께서는 얘들아 그냥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구하면 돼 이렇게 끝내시거든. 나 이제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 너네가 완벽히 이해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내가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더 작은 x 값의 범위는 어디니? 하고 물어보는 부등식이 있어. 풀 줄 알죠? 어떻게 풀면 돼요? 뭐 2x고 2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단원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그치? 그려보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야.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이야. 그럼 내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점이 보이세요. 교점의 x 좌표값이 몇인 것 같니 지금? (1인) 것 같지 않아? 너 그림 잘 그려놨잖아, 그지? 그럼 봐봐. x가 1보다 작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답으로 나온 거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지금 빨간색 함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다음 파란색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 지금 문제에서 파란색이 커야 돼? 빨간색이 커야 돼? 파란색이 커야 되죠. 니네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파란색이 큰 곳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보여? 왼쪽이 파란색이 더 커 보여? 그쵸? 위에 있으니까. 되겠어? 앞으로는, 자, 얘들아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렇게 나와. 잘 봐. 앞으로는 이렇게 나와. 안 줘. 안 준다고. 그냥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그럼 니들은 그림으로도 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 파란색이 큰 곳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이렇게 쓰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만약 이렇게 나오면 빨간색이 더 크거나 같은 곳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1 기준으로 오른쪽. 근데 이제 받침 있으니까 얘도 받침 붙이면 돼요. 괜찮겠어? 그럼 봐봐. 자, 여기 이차 함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올라가. 자, 여기 교점이자 x절편이 알파. 자, 여기 x절편이 베타. 이 교점이 감마.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인 곳. 지금까지 했던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베타부터 알파까지 뭐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지? 응. 아이고 씨. 여기다 쓰자. 되겠어요. 자, 봐요. 두 번째, mx 플러스 n이 양수인 곳. 알파보다 큰 곳. 여기 이만큼. 여기 말고 여기는 음수잖아. 직선이 음수잖아. 직선이 양수인 곳. 자, 라스트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더 큰 곳. 참고로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아. 절편에 현혹되지 말고. 알파보다 작고 감마보다 큰 곳.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해도 되겠어? 교점 기준으로 왼쪽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선을 딱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값이 직선보다 더 크잖아. 여기 오른쪽도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딱 그리면 2차 함수의 값이 직선보다 크잖아. 근데 가운데는 어때? 딱 그렸을 때 직선의 y값이 이 2차 함수의 y값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대답하면 안 되는 곳이야, 저 가운데는. 오케이. 아니, 뭐라고? 되겠니? 근데 사실 얘도 가야지. 얘도 가야. 근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쓰지 마. 괜찮겠어? 오케이. 자, 이 느낌 그대로 75, 76, 77 풀어봐요. 곡선과 직선을 비교할 때는 x 절편이 함정인 경우가 많다, 얘들아. 처음에 잘 안 읽혀. 잘 읽어지는 사람들은 약간 복 받은 거고, 주영이 금방 감 잡네. 다행이구만.
뭐 현준이 넌 뭐 원래 잘했고. 아, 이게 원래 잘하는 애들은 좀 칭찬해 줄 일이 적단 말이야. 여기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지? 여기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럼 곡선이 지금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들은. 그러면 이 1이랑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곡선이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직선이 위에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1번 구간 아니면 2번 구간 아니면 3번 구간 셋 중에 하나나 셋 중에 두 개 정도를 대답하는 거거든. 처음에 잘 안 돼. 그렇지, 잘하고 있네. 요거면 조금 걸리는 거지, 그치? 이따 만나보자.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 상태로 풀어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4 이후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꿀게. 얘들아, 이 절편들이 방해가 돼. 알겠어? 이 교점 기준으로 보시는 게 제일 탁월해요. 내가 정말 잘 안 읽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풀이를 해줄 거거든. 자, 교점 기준으로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알겠어? 그 다음에 X축에 수직인 선을 그려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자, 다시 교점 기준으로 구간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잖아. X축에 수직인 선들 하나씩 그려. 그럼 이제 누가 큰지 보여요. 봐봐. 75번. 곡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돼. 그냥 이제는 이게 곡선, 직선으로 보이는 거야. 애들, 이제 너네 수학하고 있는 거야. 곡선이 커야 돼, 직선이 커야 돼? 그럼 봐봐. 왼쪽 보면, 봐봐. 직선이 커, 곡선이 커. 여긴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가운데 봐봐. 곡선이 커, 직선이 커? 곡선이 크지? 곡선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긴 대답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봐봐. 직선이 위에 있니? 곡선이 위에 있니?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대답하면 안 돼요. 가운데만 대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부등호의 종류는 얘 보고 맞추면 돼. 교점도 포함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그대로 반대로 풀면 되지. 그치?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곳. 왼쪽, 오른쪽.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좀 생뚱맞아. 아니, 이 함수가 없는데? 얘네가 얘네를 그려준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걸 그려주면 뭐 내가 풀겠는데. 그죠? 자, 약간의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m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75번이랑 비슷한 답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야. 밑에 받침만 빼가지고. 하율이 어때? 이해돼? 헷갈리긴 해. 이게 헷갈릴 수 있어. 곡선이 밑에 있는 곳. 여기는 곡선이 위에 있잖아. 그치? 곡선이 계속 직선 위에 있지. 여기는 대답하면 안 되고, 곡선이 더 아래에 있는 곳 대답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직선보다 곡선이 계속 밑으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을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여기는. 직선이 계속 위에 있고, 곡선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 요 부분을 대답하는 거야. 알겠어? 교점 기준으로 딱 끊어서 구간을 다 나눠.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답이야. 그리고 뭐 식을 이제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fx랑 gx로 줄 때도 있어. 그러면 78번부터 82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저랑 81번 좀 연습해 볼 거예요. 쉽지 않아. 이거 기초 문제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쉽지 않아. 여기 잘 봐. 그림을 띄워놓고 내 매년 가르칠 때마다 미술 가르치는 것 같거든. 봐봐.
자, 가자. 두 가지 상황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두 식 또는 숫자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것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해요? 여기까지는? 그쵸?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먼저 fx가 양수인 곳 한번 읽어보자. fx 보여? 양수인 곳. 맞죠?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곳 이만큼이지. 몇부터 몇까지? 자, 다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괜찮아요. 잘했어.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수직선 위에다가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자, 여러 개의 수직선을 합칠 때는 얘들아, 여기 봐봐. 경계값들을 먼저 찍어. 자, 하얀색 그려볼게. 자, 빨간색 그려볼게요. 자, 공통 부분 어디야? 굿. 알겠지?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 더 풀어야 돼. 근데 잠깐만 봐봐. 너네 혹시 여기서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동시에 양수인 것 보이니? 보여? 진짜? 마이너스 1의 왼쪽은 하얀색만, 여기는 빨간색만 양수지. 아, 이거잖아. fx는 음수잖아, 얘가. 그치? 어디서부터 둘 다 양수야? 2부터 잘하고 있다. 자, 2가 여기 양수고, 빨간색 여기가 양수잖아. 그치?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그냥 바로 보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어? 한 방법만 더. fx가 양수인 곳이 어디야? 이만큼이지. 그럼 어차피 답은 여기 속에서만 나올 거야. 연립할 거잖아. 자, 이 부분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 여기는 어차피 답이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서 gx가 양수인 곳 찾아봐. 이거 봐봐. 하민아 포기하면 안 돼. 여긴 음수잖아. gx가 양수인 곳 어디야? 그치? 요만큼 아니야? 답이야. 2부터 4까지. 이것도 사치라고. 알겠어? 나중에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읽어야 돼. 근데 곧 될 거야. 안 되는 사람 오늘 강의 다시 봐야 돼. 자, 밑에 거 아직 안 풀었어요. 자, 갑시다.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공통 부분 찾는 거야. 자, fx가 0보다 작은 곳. 여기 봐. 자, x축 기준으로 fx가 0보다 작은 곳. 자, fx가 0보다 작은 곳 어디에요? 여기. 자,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은 곳. 얘가 0보다 작은 곳. x축 위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 어디야? 여기랑 여기. 맞아? 오케이. 쓸게. 자, 공통 부분 보자. 당연히 없어. 당연히 없는 게 지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훌륭한 친구들 같으라고 얘기 보란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빨간색 마이너스 1 왼쪽 4의 오른쪽. 자, 공통 부분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건 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문제 풀듯이 최종 답은 얘랑 얘가 둘 다 답이야. 그래서 지금은 얘밖에 답이 안 되는 것이.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지금 둘 다 동시에 음수인 곳 있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구간을 자를 때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보면 뭔가 공통처럼 보여. 이렇게 보면 안 돼. 구간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봐야 돼.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빨간색만 음수지. 그치? 이 fx는 위로 올라가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하얀색만 보이죠? 여기서는 4만, 이 빨간색만 보이지.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알겠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얘 기준으로 먼저 범위를 지워놓고 한번 해볼게. 자, gx가 음수인 곳 어디니? 그치. 여기랑 여기지. 맞아? 자, 가운데는 지워. 여긴 쳐다도 보지 마. 자, 여기서 fx가 음수인 곳. 밑에 fx 그려져 있는 거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공통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어요. 알겠어? 자, 이런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이런 걸 푸는 거야. 자, 이 문장이 이제 어떻게 보여? 둘이 곱했더니 음수래. F6이랑 F2의 부호가 반대겠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지. 알겠어? 지금부터 이렇게 문장들을 쌓아 나가시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아, 힘들어, 씨. 됐지? 여기까지야, 일단은. 숙제는 142쪽까지 주긴 줄 거야. 142쪽까지. 열심히 풀어오고, 그리고 잘 안 돼도 괜찮거든. 나 다음 시간에 진도 안 나가고 질문만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고요. 혹시 자기가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전혀 안 그래. 왜냐면 잘하는 애들도 내가 푸는 관점을 보면 또 달라. 그러니까 질문 막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이 중복돼가지고 같은 유형으로 너무 많으면 내가 알아서 뺄 거니까 그냥 질문을 하면 되는데, 봐봐. 질문하는 방법이야. 내가 예시를 우리 단톡방에다가 보내줄게요. 그래서 수업 오기 전에 질문을 나한테 보내면 돼. 알겠지? 끝. 수고했어.